안녕하십니까. 산설비학과장 최종신입니다. 벌써 3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송구스럽습니다. 산설비 교수진 일동은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입학하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설비과에 여러 개 장치들이 있고 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자동화실부터 보겠습니다. 이 실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포트 웰더, 스폰 용접기죠. 두 판을 갖다가 합판을 갖다가 찝어서 용접할 수 있는 거고요. CO2 용접 장치가 실험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 대가 또 빠져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는 리그 장치가 4대 정도에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루미늄을 갖다가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 장비로 여러분들이 많이 스페트로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가우징기, 에어 가우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에어 가우징기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용접부위를 갖다가 파내고자 할 때 가우징 용접부를 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썰머드 용접기. 용접을 갖다 많은 부분을 할 때 레일을 타고 움직이면서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실로 이동하시죠. 우리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건데요. 장승 2개 좀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우리 산업설비서 해는 용접의 종류,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것도 있고 졸업생들이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샘플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자동화실을 보겠습니다. 로봇가 이렇게 있어서 로봇 용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뒤에는 지금 CNC 플라즈마 절단 장비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금속 조직 변미경 같은 걸 사용해서 금속의 조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현미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조직을 갖다가 우리 용접 조직을 갖다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실은 캐드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용접 캐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캐드실 장비가 3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설계도 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작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은 아크 용접기 15개 되어 있어서 아크 용접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안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별로 이렇게 아크 용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용접을 하게 되면 그 용접 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 위를 통해서 환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아크 용접인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듯이 15대도 있고 이쪽에 15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30대가 구비되어 있어갖고 두 반이 한꺼번에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실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아크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 CO2 용접기하고 티그 용접기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 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2층에 있는 공학관 2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과에서는 상공학관도 사용하거든요. 상공학관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공학관입니다.
상공학관에서는 이쪽에 15개 부스가 CO2 용접, 티그 용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CO2 용접이 15개가 실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환풍 장치가 위에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어갖고 잘 될 수 있고요. 잘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강의실이 또 있습니다. 강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방사선 발생장치 X 촬영실이 또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가공 머신, 비파괴 시험기 이런 것들이 인장 시험기라고 또 하는데요. 우리가 용접하고 나서 파괴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이 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실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엔 용접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원을 넣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크를 갖다가 온하면 전기가 용접기로 이렇게 전기의 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2차 케이블이고요. 여기 나가서 용접하는 실제적으로 나가는 케이블이 2차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지금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 파워등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웰딩이라 해서 전기 용접을 할 때, 지나갈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러등이 나는데 이거는 전기 용접기가 이상이 있을 거나 잘못되었을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가 커런트가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변전을 메타인데요. 저는 조절 핸들을 돌리게 되면 여기는 숫자가 더 바뀌면서 자기 원하는 전류가 세팅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이 용접기를 갖다가 시작하고자 할 때는 이 안에도 전원 인가 장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ON하게 되면 전기가 인가해서 용접을 실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케이블에는 하나는 토치가 있고요. 하나는 어스 케이블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블이 두 개가 전부 다 연결됐을 때 아크가 발생해서 용접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용접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설비가게소 김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O2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2 용접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와이어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용접기 본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째로 이 가스 공급 장치 같은 경우는 병으로 실린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루브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열면은 가스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여기 있는 내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압력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 이량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고,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가스 이량이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가스 이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접할 때는 보통 15에서 18 정도, 25 정도 가스 이량을 조절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 공급 장치에 보면은 기호차량은 동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터 장치가 됐는데 이 전원을 갖다 용접기 본체에 여기가 꽂게 되면은 전원이 공급되어가지고 히터 장치에 되어 있어서 이거를 녹여주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와이어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 공급 장치는 와이어 스풀,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조절 로브, 그 다음에 송금 모터, 그 다음에 토치 케이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접기 본체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메인 스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 위에 이걸 올리면은 용접기에 전원이 공급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게이지가 있는데 이 변준력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하고 실제로 나오는 그 양을 요걸 게이지가 안내를 해주게 되죠. 그다음 그 밑으로 와가지고 용접 선택 수치가 있습니다. 이 선택 수치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스 체크, 가스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가스가 공급되면은 내려주면은 솔로미드 밸브가 열리면서 딱딱딱 소리가 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딱딱딱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공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왼쪽으로 올리게 되면 크리에이터 선택 스위치인데요. 이거는 크리에이터 전류를 사용할 때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넣으면은 용접 스위치,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전류 스위치. 그래서 두 번째, 중간에 왔을 때는 이 기능이 포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와이어가 공급이 되고요. 놓게 되면은 끊어집니다. 공급이 중단되고, 다시 누르면은 공급되고, 누우면은 꺼지고, 이 상태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크레이터 스위치를 놓고 용접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용접이 되고, 놓게 되면은 이 크레이터 전류 맞춰놓은 전류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용접이 꺼지게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밑으로 하기 전에 이 크레이터 전류 같은 경우는 용접이 본체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밸브 두 개가 있습니다. 노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하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크레이터 전류를 맞출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제일 밑에 보면은 토거 스위치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거 스위치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와이어 직경 와이어 선택 스위치인데요. 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CO2 용접할 때는 0.9파이로 2.4파이까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1.2파이 아니면 1.4파이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보통 1.2파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토그 스위치 갖다가 밑으로 들이면 1.2파이 가지고 위쪽으로 올리면 1.6파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와이어 선택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CO2 용접을 할 때는 와이어 종류가 솔리드 와이어, 그러니까 통와이어죠. 그 다음에 복합 와이어, 안에 플럭스가 들어있는 와이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지금 각혀 있는 거, 이건 솔리드 와이어인데, 이거 사용할 때는 위쪽으로, 토그 스위치를, 그 다음에 플럭스 안에, 그 와이어 안에 플럭스가 들어있는 그 와이어를 사용할 때는 토그 스위치를 밑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토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개별 선택 스위치인데 밑에다 놓으면 전류하고 전압하고 개별 각자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 놓으면 오트라가 돼가지고 이동이라 해가지고 전류 조절하면 전압은 자동적으로 그 용접기 자체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밑에 놓든지 위에다 놓든지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용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설비과 김현준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IG 용접 장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IG 용접 장치는 크게 보호가스 공급 장치와 용접기 본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보호가스 공급 장치는 아르곤가스를 일단 공급하는 거고요. 알곤병 용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밸브를 이렇게 열면 병 안에 든 압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압력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 조절 밸브를 열어서 이 볼이 분당 한 6에서 10m 정도 방출이 될 수 있게끔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가스, 보호가스는 용접기 본체까지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용접을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장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판넬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위가 전원 공급 장치를 인가를 해서 용접기의 전원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인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올리는 순간 변전류 메타에 이렇게 디지털로 숫자가 뜨게 되는데요. 용접을 하게 되면 2차 케이블에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여기에 이제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변전류 메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소리가 나는 관계로 전원은 끄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변전류 메타에서 2차 케이블에서 흐르는 전류를 확인하게 되면 용접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TIG 용접 장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장치를 조작을 해서 용접을 클린한 용접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입학을 하시게 되면 각각 장치들을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습득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G 용접 장치는 크게 베이스 전류라고 하는 전류 조절 노브와 펄스 전류라고 하는 이 조절 밸브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베이스 전류는 말 그대로 실제 용접하는 전류입니다. 모든 스테인리스 강이나 영강,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을 다 베이스 전류가 200이면 200A로 모재를 녹여서 용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능에 따라서 베이스 전류 100에 펄스 전류 200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베이스 전류에 마침 100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펄스 전류에서 마침 200, 100과 200이라고 하는 전류가 교본하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용접하거나 박판 용접하거나 이럴 때는 전류를 두 개를 세팅해서 적절하게 섞어 쓰면 좋은 용접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베이스 전류, 본 용접 전류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펄스 전류, 크게 이렇게 전류를 두 개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가스 체크 버튼이거든요. 자, 전류를 다시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글 스위치, 가스 체크 버튼의 토글 스위치를 ON 하면 솔밸브가 동작합니다. 딸깍 소리가 나죠. 자, 지금 설명드렸듯이 가스 체크 버튼을 ON 하면 솔밸브가 동작하고 메인 가스 공급 장치에서 설정한 가스의 양, 즉 분당 6L 또는 10L의 가스, 세팅하는 가스가 토치 케이블을 통해서 모재 쪽으로 공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가스 공급 장치를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올려서 일정 가스가 잘 흐른다는 걸 확인을 반드시 한 후에 용접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가스 장치 토글 스위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펄스라고 써있는 토글 스위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신데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자, 맨 처음에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베이스 전류와 펄스 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펄스 전류를 쓴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와서 이 토글 스위치가 가운데가 아닌 위 또는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만 펄스 버튼이, 전류 조절 버튼이 동작을 합니다. 이것이 토글 스위치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요, 아무리 펄스 전류를 오르고 내려도 이 전류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펄스 폭이 굉장히 조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하이 펄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밑으로 내리게 되면 그림이 좀 듬성듬성하죠, 펄스 폭이. 이거를 로우 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우 펄스에 설정을 해놓고 얘를 베이스 전류를 100, 펄스 전류를 200에 세팅을 하면 100과 200이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100, 200, 100, 200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하면 얘를 하이 펄스로 놓게 되면 100, 200, 100, 200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입학한 후에 자세히 어떨 때 하이 펄스를 쓰고 어떨 때 로우 펄스를 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TIG 용접은 전원을 AC, 교류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C, 직류도 쓸 수 있습니다. 용접기 하나로 교류와 직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요. 보통 STS, 스테인리스나 영강 용접을 할 때는 보통 DC에 놓고 많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요.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할 때는 교류 용접에서 주로 용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C와 DC가 같은 기계에서 쓸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또 입학한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AC와 BC를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용접 선택 스위치, 용접 선택 노브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일 아래거든요.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눈금 자체가 맨 밑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마다 다 틀린데요. 지금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다른 용접기 회사는 이거를 무, 1회, 반복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스위치는 그림 형식이기 때문에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축구 골대 같이 생겼네요. 그죠? 요렇게 여기에다가 놓게 되면 요것은 무라고 하는 겁니다. 용접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바로 베이스 전류가 나오고 용접 버튼을 떼면은 용접이 중단되는 그러한 선택이고요. 요거는 주로 가접을 할 때 사용을 주로 많이 하는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로 올립니다. 두 번째로 올리면 이게 1회라는 겁니다. 예, 용접 기능을 1회 사용하겠다. 그럼 일단 용접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용접 기능을 보시면 용접 선택 스위치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용접 토치가 있습니다. 이게 티그 용접 토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접 스위치고요. 용접을 할 때 누르는 스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치를 한 번 눌렀을 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전류가 흘러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맨 밑에입니다. 누르면 용접이고요. 떼면 용접이 종료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버튼을 누르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초기 전류가 흐르고요. 버튼을 떼면 베이스 전류가 나오고요. 다시 버튼을 잡으면 크리에이터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딱 떼면 용접이 종료되는 이러한 기능이 1회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전류가 뭐고 본 전류가 뭐고 스타트 전류가 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잘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죄송스럽고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저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전류라고 써 있습니다. 스타트 전류.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전류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용접을 시작할 때 나오는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실제 이제 용접이 이루어지면서 모재가 센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전류. 실제로 모재를 녹일 때 쓰는 전류죠. 용접이 이제 끝나갈 때 용접 종점에서 쓰는 전류가 바로 크리에이터 전류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TV 용접에서 스타트 할 때 처음에 센 전류가 나오거나 너무 약한 전류가 나와서 시작하기도 전에 모재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크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0A에서 15A 정도를 세팅해 놓고 전원을 인가를 하면 아크광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낮은 전류이기 때문에 모재에는 손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스타트하는 스타트 지점이 맞는지 용접봉이나 전극봉은 모재와 최대한 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실제로 모재를 녹일 때 버튼의 조작에 의해서 내가 세팅한 본전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용접의 이제 끝점에 도달을 할수록 모재는 굉장히 열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알맞은 전류를 본전류에서 세팅했다 하더라도 용접의 종점에 다다르면 굉장히 열 집중이 막 생기면서 끝이 구멍이 나거나 단락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끝에 가면은 열의 집중이 생기니까 본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센물이 급격하게 생겨요. 그럼 끝에 가서는 전류를 좀 더 낮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러한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를 시작 전류와 용접 중 전류와 용접 끝 전류를 3개의 전류를 각각 다르게 세팅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용접하기에 좋은 스타트 전류,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 그 다음에 끝 전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세팅해 놓은 전류들을
각각 다시 한번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용접 선택 스위치가 맨 밑으로 가 있다고 했을 때는 누르면 바로 베이스 전류 나와요. 떼면 꺼지게 되죠. 누르면 나오고 떼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회에 가 있는 순간 이 버튼의 조작은 바뀌게 됩니다. 누르면 초기 전류, 떼면 베이스 전류, 잡으면 크리에이터 전류, 떼면 용접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버튼은 반복 스위치입니다. 반복. 예. 사이클을 반복해서 쓰겠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이클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처음 버튼을 누르면 초기 전류, 떼면 베이스, 잡으면 크리에이터 전류. 이 세 개의 전류가 나오는 순서를 반복해서 쓰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반복해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르면 스타트 전류, 떼면 베이스 전류, 잡으면 크리에이터 전류, 떼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용접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전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잡으면 크리에이터 전류, 떼면 베이스 전류, 잡으면 크리에이터, 떼면 베이스. 이러한 사이클을 무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끝내고 싶으면 버튼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용접 모재로부터 토치를 멀리 떨어뜨려야만 용접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용접을 할 때나 아주 용접 길이가 긴 용접을 할 때 또는 그죠? 가접이라고 하는 아주 고정만 할 수 있는 간단한 테크 과정에서는 이 용접 선택 스위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만 좋은 용접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요. 들어오시면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좀 집중을 해주시면, 예, 이게 업슬로프라는 기능이고요. 이게 다운슬로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이런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류가 낮은 전류에서 베이스 전류로 상승하고 또 본전류에서 낮은 크리에이터 전류로 전류가 다운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쓰게 되는 용접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초기 전류를 20에다가 맞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 그 다음에 본전류를 200에다가 맞춰서 용접을 하고요. 크리에이터 전류를 다시 한 40에 맞추고 용접을 한다고 치면 버튼에 조작하는 이 아주 짧은 순간에 바로 초기 전류 20이라는 전류에서 200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굉장히 급격한 순간에 수초 만에 20에서 200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모재가 이제 녹는 건데요. 모재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쇠가 녹는 데서 아주 작은 전류에서 큰 전류로 훅 올라가면서 쇳물이 생성이 되고 또 생성이 됐던 쇳물이 아주 낮은 전류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어버리면 그 변곡점 사이에서 굉장히 크랙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저결치성이 발생한다던가 상온치성의 원인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시간을 좀 정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슬로프는 뭐냐면 업슬로프를 예를 들어서 5초에 맞춰놨다라고 하면 초기 전류에서 베이스 전류까지 상승하는 시간, 즉 용접 버튼을 잡았다가 뗀다 하더라도 바로 200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수초 동안 1, 2, 3, 4, 5, 6초에 걸쳐서 서서히 상승하게 되고요. 베이스 전류에서 다시 버튼을 떼서 크리에이터로 떨어뜨릴 때도 이 다운 슬로프를 또 한 6초나 5초에 맞춰 놓게 되면 바로 높은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 다운될 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초 후, 7초면 7초, 6초 후에 천천히 저전류로 다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곡점에서 모재가 받는 데미지를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기능이 업슬로프와 다운슬로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뭐 직접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입학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보면서 수업을 또 진행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특수 용접하고 그다음에 그 프렌트 용접 쪽이다. 붙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붙이는 것만이 기술은 아니죠.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어떤 그 모재를 이 철판이죠, 철판을 용접하기 전에 그 용접 모재를 가공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비디오로 나가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제가 각 부품이라든지 요소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이프 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라인에 보면 요 녹색으로 들어오는 곳이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고 그 다음에 그 회색으로 들어오는 곳은 그 LPG,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가 되겠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이제 프로판 가스 많이 쓰고 원래 다른 데에서 이제 아세틸렌 가스도 씁니다. 근데 아세틸렌 가스 라인은 노란색이 황색이라고도 하고 노란색이라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프로판 가스를 쓰게 됩니다. LPG 가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회색으로 들어와서 일단 이걸 이제 도관이라고 하거든요. 도관을 해가지고 일단 저쪽 바깥에 가스 창고가 있습니다. 그 가스 창고에서 이제 가스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매니폴드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이 잡혀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이제 밸브가 있습니다. 네. 이 밸브를 갖다가 이제 이 수직이 되면 이제 잠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란하게 하게 되면 이제 열리는 것이죠. 열려가지고 이제 가스가 통과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 요거는 이제 사용 게이지가 돼가지고, 일정한 뭐 압력을 여기서 조절하고, 저쪽 보내는 가스 창고에서 이제 일정한 압력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제 회색인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아세틸렌 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연성 가스라고 하죠. 가연성 가스 이제 스스로 타는 가스라고 해가지고 그곳의 색깔은 이와 같이 빨간색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산소는 요 파란 색깔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절단기라고 하는 자동 절단기입니다. 자동 절단기까지 이제 가스가 연결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도 이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하면 잠기는 것이고, 수직으로 하면 이제 열리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자동 가스 이게 주행 대차라고 아마 그럴 건데 주행 대차에 실려 있는 것을 봐서 이 자동 절단기는 이 레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주행 대차는 전동 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스위치가 있고 이게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터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때 요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일로 움직이고 중립으로 딱 놓으면 쓰게 됩니다. 다시
화살표가 저쪽에 있는 것을 누르면 저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요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 레일 위에 올라앉아 있는 주행 대차가 일정 속도로 옮겨지는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온 하면은 모터가 돌아가고 오프 하면은 모터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접을 할 때 일단 중립으로 놓고 하게 되면 이게 슬슬 끌립니다. 왜냐면 로드를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할 때는 불을 붙이고 정확하게 자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불을 붙여서 일단 모재, 그러니까 철판을 일정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스로서 이제 예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산소로서 이제 불어서 절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작업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